안녕하십니까. YJ입니다. 네, 오늘은 직장 이직의 정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저번에 한번 너무 싫은 이 순간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아니다. 예, 이은 두 번째 시간. 내가 꿈꾸는 100점짜리 회사는 없다. 예, 약간 헬조선 이런 말 같은 좀 우울한 문장인 것 같긴 한데요. 뭐 꼭 그런 뜻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 제가 한 9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요 자료 만들다 보니까 10번이 하나 더 생각나서 10번까지 적었고요. 일단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100점짜리 회사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100점짜리 회사는 없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실제로 이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 사람들 말을 들어보고 하면은 이직하고 나서 전 직장이 더 좋았네 하고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직하지 말걸. 근데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많고요. 또 첫 이직의 경우 비교 사례가 없죠. 내가 지금 두 번째 회사라도 되면은 앞에 회사랑 비교해서 더 좋은지 나쁜지라도 뭐가 되는데 첫 회사면은 지금 내가 평균에 있는지 어떤 회사인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비교 자체가 안 돼서 처음 직장을 다니고 첫 이직을 할 때는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회사와 지금 내가 다니는 이 첫 번째 회사와의 차이를 가지고 그냥 실망하고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고요. 또 어쨌거나 100점이 아니라 90점, 80점, 70점으로 점수를 깎아먹는 주요 요인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느낌은 좀 디테일하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 일이 재밌는지 흥미를 얼마나 보이고 있는지 또 설령 좀 지금 별로여도 이 일이 미래에 비전이 있어서 또 얘가 열정을 또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요런 것 정도가 이렇지 않으면 점수를 깎아먹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좀 주로 점수를 깎아먹는 아니면 점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좀 허망한 말이긴 한데요. 1번 사실 100점짜리 천상교 회사는 있지만 대부분 못 간다. 네, 전 못 갔고요. 대부분 못 갈 거예요. 제가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은 이런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그러면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아예 없고 업무 스트레스도 거의 없으면은 100점에 근접한 회사일 거예요. 근데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자 일을 해도 또 이렇게 거래 관계가 있을 거고 회사 안에서 나 혼자여도 또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하면 사람을 만날 텐데 사람 스트레스가 0인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도 0일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 직장은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가로가 빠졌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는 그런 타입인 부모가 오너인 회사에 제가 경영수업자 다니는 거죠. 제가 좀 하지만 저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세요. 왜냐면 저에게 모든 걸 다 주는 타입의 부모님이시니까. 제가 망나니 짓을 해도 그래도 회사는 저한테 넘어올 거인 그런 경우 아니면은 그냥 본인 재산이 지금 충분한데 심심한 거죠. 집에 계속 있으면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너무 심심하니까 재미삼아 회사를 다녀보는 경우 이것도 한 95점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사실 회사가 무슨 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깔려 있으면 그 회사가 무슨 회사더라도 95점, 100점인 회사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회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못 가는 거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저의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1번은 제끼고 자, 현실로 돌아오죠. 천상계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현실로 돌아오면은 결국은 일에 대한 것이 좋은 회사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빈도 맨날 매시간 매분 연락 짜증 이런 빈도와 그러니까 연락 짜증, 좀 짜증, 살짝 짜증 이런 것처럼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각자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함께하게 되는 결혼생활이라는 게 천사와 천사가 만나도 그래도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같아지면은 양말 벗는 거 하나, 세탁기 돌리는 빈도 그런 전반적인 사소한 것도 꼭 싸운다는 게 아니라
참는 뭐 참아서 표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참는다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 거죠.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결혼이라는 거에 제 생각에는 좋은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둘이 서로 다르지만 각각을 이해하면서 한 걸음씩 다가가서 뭐 중간에서 만나는 거. 나도 일부 양보하고 나도 약간 변하고 상대방도 내 쪽으로 변해서 변하고 변하다 보니까 둘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변화하는 조정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조정이 사실 스트레스인 거죠. 나는 20년간 30년간 이렇게 살았는데 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제 와서. 뭐 하지만 조정을 하는 게 맞고요. 뭐 그런 과정의 스트레스가 결혼도 있어요. 아닌가요? 저만 있었나요? 그러면 아닐 거예요. 다 말 안 해서 다 힘들어요. 그러고 그런 것처럼 결혼 생활은 사실 동등한 관계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가 서로 다른 직급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전 처음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저는 막내죠. 이게 우리나라는 막내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다 나보다 권한이 더 많고 더 먼저 해봤고 뭔가 자기 아집도 더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제일 약체로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등하지조차 않아요. 그래서 설령 아주 민주적인 회사 중간에서 만난다 해도 저는 한 90걸음 가면 그 착하신 분들이 한 10걸음 정도 와서 그쯤에서 만나겠죠. 50걸음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100점짜리 직장은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한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뭐 그냥 헬조선 젠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직장생활 자체를 이런 이상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적인 아이디얼하게 내가 생각하는 직장은 이렇게 저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지금 내 현재의 직장,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을 비교한다면은 어느 직장도 이 나의 그 이상을 만족 못 시킬 거예요. 100%.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어딜 가도 불평불만. 여기서도 친구만 첫 번째 직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쩌쩌쩌 불평 하다가 나 그래서 이직할 거야 하고 이직을 했는데 또 친구랑 술자리 불러가지고 여긴 이래서 저렇고 이렇고 짜증 저렇고 나 또 갈 거야. 세 번째 직장을 가서 또 그래요. 듣는 친구는 짜증나죠. 그냥 얘는 뭐냐 싶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적으로 너무 계속 내 이상은 저 멀리 있고 현실이 너무 그 차이가 나고 나는 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일 생각이 없다면은 불평 불만에 가득 찰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럼 이러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양보할 수 없는 내가 그래도 지키고 싶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의 명제든 뭐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최소한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해주는 회사 아니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회사를 찾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6번째 직장인데 16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난 이거는 또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이거 이루는 것 자체도 엄청난 스트레치 꼴이에요.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인생을 그 직장 생활을 겪으면서 진짜 장기 목표, 큰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좀 엄청난 목표이긴 해요. 그래서 엄청 도전적인 과제가 맞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정도가 그나마 제 생각엔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그것도 어쨌거나 좀 장기적인 도전적인 거니까 그냥 좀 더 단순한 방법으로는 내가 잘 버티는 부분이 약점인 회사나 내 취약한 부분이 다행히 장점인 회사를 찾는 방법.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이 세요. 웬만하면 술 세고 나 왠지 밤새 술 먹고 누가 공짜로 술 사주면은 좋아요. 그게 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옆사람이든 누구랑 술 먹고 말하는 게 너무 좋으면은 하필 술자리가 뒤질라게 하면 안 되죠. 되게 많은 그게 진짜 술자리가 너무 많아서 짜증나는 그게 유일한 약점인 그 회사에 저는 잘 맞는 거죠. 솔직히 그게 유일한 약점이라면 그게 약점이면 다른 거는 또 평균보다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회사의 최약점이 하필 제가 잘 버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매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뭐 취약한 부분이 장점인 회사. 내가 제일 못하고 내가 예를 들어 되게 누가 날 그럼 챙겨주는 것보단 누가 아무도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난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근데 너무 관심 받고 이런 거 싫으면
좀 개인주의적인 회사, 그런 회사를 가서 뭐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목표를 찾고 그런 식으로 좀 최소한 어느 정도 제 감정적인 감성적인 뭔가를 만족을 시켜야 되지. 아싸리 이거 아무것도 만족 안 하고 그냥 다니면 너무 힘들 거예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뭔가도 얻어내야 인생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좀 그 최악의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한 세 번째 회사에서는 제가 그런 술자리나 이런 게 저는 사실 무의미한 밤새서 술 먹는 거 저는 되게 너무 싫어했거든요. 너무 싫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 투자 시장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접대할 필요 제가 접대할 필요 없다면 저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접대만 받는, 그러니까 저는 접대 받는다는 얘기는 전 2차, 3차 술자리 안 갈 건데요. 전 그냥 점심이나 먹어요. 라고, 제가 어차피 접대 받는 사람은 전 그 선택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LP라는 투자자 사이드로 이제 네 번째 입장을 갔었고요. 예, 거기서 했는데 그래도 쉽진 않았어요. 뭐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다들 동글동글한 사람들 속에서 혼자 뾰족하게 살려면은 갑이던 을이던 병정이던 뭐던 한국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전 했으니까 아직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죠. 예, 다행히 했습니다. 험난했습니다. 이제 그런 노하우도 나중에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여기서 끝이고요. 예, 오늘 지금 주말에 비 오는데 빗소리 되게 좋으니까요. 좀 빗소리 들으면서 힐링하시고, 예, 또 주말에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다음 주 잘 힘내서 스타트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